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5년 8월 21일자 아침 종합뉴스 요약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뉴스까지 정말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소식들의 맥락을 좀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요. 특히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들, 그리고 또 미국발 경제정책 변화, 이런 큰 흐름이 눈에 띕니다. 국내 정치의 어떤 역동성이나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까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 소식부터 좀 볼까요? 김건희 씨 특검 제소한 소식이 있고요.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네요. 이 건진법사라는 인물 과거에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건진법사 관련 의혹은 이전 정부의 어떤 인사 문제, 이런 논란과 좀 연결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거기에 또 한덕수 전 총리 제소안 그리고 구속영장 검토 소식까지 더해졌어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게 개헌 관련해서 세 번째 국무위원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 그 자체가 현재 정치 상황의 긴장도가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그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는 현 정부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최상병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일기장 증거요. 이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아, 일기장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임시국회가 개회하는데 거기서 노란봉투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동조합 관련 법안이죠? 맞습니다. 그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거 처리를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서로 프레임 전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자, 그럼 국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에요. 푸틴 젤렌스키 회담에 이어서 미러우 이 3자 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주면서 해당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삼성 같은 기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데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우크라이나 관련 3자 회담 추진은 기존의 어떤 외교 문법과는 좀 다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지분 확보 검토는 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재정적 이익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 공급망, 여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아, 통제력 확보요. 네. 그래서 경영 개입 비판이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지분을 통해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예를 들면 생산시설 위치라든지 연구개발 방향 같은 거요.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침 일본 자동차 업계가 관세 정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합의 논란이 있다는 소식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수주를 위해서 기술 사용료나 시장 진출권 같은 부분에서 혹시 너무 과도한 양보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게 국제 비즈니스에서 국익하고 기업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사회 내부 문제들도 좀 짚어보죠.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일부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요. 청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아,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구조활동을 했던 소방관 한 분이 그 심리적 고통 속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건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네, 그 청년 안심주택 문제는 공공정책의 어떤 허점, 그리고 관리 부실이 좀 결합된 결과로 보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불안을 야기한 셈이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비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재난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네, 맞아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비대면 금융의 허점도 드러났는데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에서 위조 신분증 하나로 수천만 원 대출이 가능했다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 지역 농협 대출 사기는요. 비대면 금융 시스템의 본인 인증 절차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좀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YTN이라는 뉴스 채널 취재진이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조잡한 위조 신분증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이건 단순히 한 금융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어떤 보안 강화 문제, 그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연인 이어지는 폭염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죠. 폭염도 이제 단순한 날씨 뉴스가 아니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내 정치였던 소용돌이부터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의 사회 문제들까지요. 이 정보들이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들이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 나눈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혹시 체코 원전 수주 협상 같은 국제계약에 좀 미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혹은 비대면 금융사기 같은 사회 시스템의 허점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